우리는 종종 가벼움을 자유와 동일시합니다. 중력의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비워내고 덜어내는 행위를 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감각은 무거움에서 실체를 확인합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저항, 바닥을 때릴 때 울려 퍼지는 깊은 공명. 우리가 도구와 교감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 도구가 가진 물리적 질량이 우리의 의지와 충돌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도구가 가벼워지는 것만이 과연 자유일까요? 그 가벼움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또 내가 추구하던 감각마저 사라져버린다면 그건 결국 반쪽짜리 자유가 아닐까요? 그 오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의 뼈를 깎아낸 존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강철 갑옷을 벗어던지고 600g이라는 가벼움 속에 30년 역사의 깊이를 압축해 넣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현대적인 가벼움과 가장 전통적인 손맛이 공존하는 기묘한 도구 리얼포스 RC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키보드에 40만원, 달러로 하면 $300가 넘는 돈을 지불한다는 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고 사람에 따라 광기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8시간 이상의 텍스트와 코드를 만들고 손가락 관절의 미세한 피로도까지 관리해야 하는 프로페셔널한 사용자들에겐 이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이자 생산수단의 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리얼포스 RC1은 출시와 동시에 전세계 하이엔드 키보드 커뮤니티를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드디어 방향키가 있는 해피해킹의 대안이 등장했다는 찬사와 이 가격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완성도는 기만이라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 제품은 단순히 신제품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 정착된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맞춰 토프레가 내놓은 전략적인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에요. 기존 리얼포스의 상징이었던 강철 보광판을 버리고 75%라는 낯선 배열을 채택하면서까지 그들이 얻고자 했던 기술적 목표는 과연 뭘까요? 제가 이 제품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분석한 내용을 공학적 메커니즘과 사용자 UX 측면에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차세대 플래그십 리얼포스 R4와 영원한 라이벌 해피해킹 그리고 리얼포스 숫자 키패드까지 별도의 챕터로 나눠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얼포스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건 스위치의 작동 원리와 하우징이에요. 스위치 작동 원리는 저의 이전 리얼포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RC1도 역시나 토프의 핵심 기술인 정전 용량 무접점 스위치를 탑재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는 물리적 금속 접점이 닿아서 클릭되는 구조지만 이 방식은 접점이 닿지 않아도 축전기 내에 전류 용량 변화를 감지해서 클릭을 인지해요. 이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술 특징을 히스테리시스라고 해요. 이건 입력이 인식되는 지점과 해제되는 지점 사이에 미세한 차이를 둬서 손가락의 떨림으로 인한 중복 입력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요. 정리하면 무접점 구조가 이렇게 이상의 압도적인 내구성을 담당한다면 히스테리시스의 기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을 책임지는 핵심의 원리인 셈이죠. 리얼포스 RC1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스위치는 아니고 보광판의 소재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리얼포스 시리즈는 내부의 강철 보광판을 사용해서 진동을 억제하고 단단하고 정갈한 타건감을 만들어냈어요. 도각도각하는 느낌 말이에요. 이 방식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1.3kg에 달하는 무게가 뒤따라왔어요. 근데 RC1은 이 방식이 아닌 ABS 수지 기반의 플라스틱 하우징과 보광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리얼포스 R3의 텐키리스 모델이 약 1.1kg인 거에 비해 RC1은 약 600g대로 절반 수준의 경량화에 성공했어요. 이런 구조적 변화는 타건감의 물성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강철 보광판이 충격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반사해서 손끝에 단단한 피드백을 줬다면 RC1은 플라스틱 보광판이 충격 에너지를 미세하게 흡수해서 유연하게 휘어진다고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변화가 바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에요. 기존 리얼포스 특유의 묵직하고 안정적인 맛을 기대했다면 RC1의 가벼워진 키감은 다소 날린다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안정적인 느낌은 줄고 타건의 재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가볍고 경쾌해서 해피해킹과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일본의 키보드 전문 리뷰어들은 이걸 스쿼스쿼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어로 옮기자면 갓 쌓인 눈을 밟을 때처럼 사각거리면서도 쑥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걸 고급
고급 세단의 에어 서스펜스 같은 승차감에 비유하고 싶어요. 처음 닿을 때는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내려가지만 결정적인 코너링 순간에는 차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묵직한 탄력이 느껴져요. 이건 기계식의 명확함과 멤브레인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적인 감각에 가까워요. 특히 45g 균등 키압 특유의 탄력이 운전의 재미를 챙겼다면 여기에 적용된 사일런트 링은 엔진 소음과 노면 진동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흡음재 역할을 해요. 고속 주행 중에도 옆 사람과 속삭일 수 있는 고급 세단의 정숙함을 구현한 거죠.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타이핑 느낌은 확실히 기존 시리즈들보다는 맛있어요. 이제 확 달라진 폼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놀랍게도 RC1의 가로 길이는 295mm예요. 키보드 매니아들 사이에서 또 다른 끝판왕으로 부르는 해피해킹과 거의 동일한 크기예요.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피해킹은 기존의 키보드를 60% 배열로 변경하면서 가감한 희생을 감수했어요. 바로 방향키와 F1, F2 같은 기능키를 없애버린 거죠. 이건 엑셀로 숫자를 다루거나 복잡한 코딩 프로그램을 다루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시련이었어요.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방향키 하나를 누르기 위해서 펑션키와 다른 키를 동시에 누르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다른 단축키도 마찬가지예요. 적응하면 문제없지만 적응에 실패하면 손가락으로 요구하듯이 복잡한 조합을 외우기부터 해야 됐어요. 키감은 정말 좋은데 이런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해피해킹에서 이탈했어요. 그런데 RC1은 이 좁은 공간에 필수적인 키들을 모두 살려냈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던 방향키와 F키어를 고스란히 살려낸 거죠. 휴대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상 위에서 쓰던 데스크톱의 생산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물리적인 공간을 줄인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RC1을 구매하고 처음 데스크에 올려놓으면 작아진 크기와 채도가 높은 예쁜 화이트 톤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사용해보면 1분 안에 벽이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콩알만해진 오른쪽 시프트키예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던 시프트키는 길쭉해서 대충 눌러도 잘 눌러졌어요. 근데 RC1의 오른쪽 시프트키는 일반 글자키와 똑같은 원유 사이즈예요. 원래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44%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실제 일상 사용할 때는 쌍시옷을 치거나 물음표를 찍을 때마다 습관대로 누르게 되면 엄한 위쪽 방향키를 누르게 돼요. 이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하고 신경을 써야만 제대로 오른쪽 시프트키를 누를 수 있어요. 확인하지 않고 타이핑을 하면 무조건 커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른 곳에 타이핑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된 건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데요. 사실 오른쪽 시프트키는 영어권 국가나 일본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왼쪽 시프트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인들만 쌍잠 5형제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해피해킹의 방향키를 드디어 피했는데 새로운 재앙이 생겨버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미세하게 틀어진 배열의 각도예요. 저는 이게 가장 불만인데요. 맨 아랫줄 GXC가 있는 라인이 표준 키보드보다 약 1mm 정도 왼쪽으로 밀려 있어요. 고작 1mm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해보면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손끝의 이 미세한 오차를 오타로 감지해요. 그래서 뇌가 기억하고 있는 손가락의 좌표값을 다시 입력을 해야 돼요. 해피해킹이 단순히 키 조합을 외워야 했다면 RC1은 뇌에 학습된 데이터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꽤 짜증나는 게 RC1만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랩탑이나 다른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걸리는 뭔가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벽에 적응을 끝내면 사실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키보드 길이가 짧아진 만큼 마우스가 내 몸 쪽으로 확 가까워져서 자세가 안정이 돼요. 어깨관절 바깥으로 벌어지는 외전 현상이 사라져요. 다들 이 부분을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순히 책상이 넓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만성적인 어깨 통증과 승모근의 긴장을 줄여준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더 넓은 데스크를 갖기 위해 작은 리얼포스를 찾게 되는데요. 사실 RC1이 진짜로 넓혀주는 건 책상 위 공간이 아니라 우리 어깨의 가동 범위와 자유예요. 낯선 배열에 적응하느라 잠시 짜증스러울지는 몰라도 그 대가가 여러분의 어깨와 승모근에 놀라운 가벼움을 전해줄 거예요. 자, 이제 적당한 칭찬을 접어두고 RC1의 아킬레스건을 냉정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전원관리 시스템이에요. RC1은 720mA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본체에 내장했어요. 많은 분들이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것보다 충전식이 훨씬 편한 거 아니냐고 당연히 반문할 거예요.
하지만 30만 원이 넘는 하이엔드 키보드에서 내장 배터리는 계획된 구식화라는 무시무시한 우려를 만들게 돼요. 쉽게 말해서 제품의 수명에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과 같아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구적이지 않아요. 화학적 특성상 충전 사이클이 300번에서 500번으로 넘어가면 내부 저항이 커지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심하면 배터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배터리 스월링 현상이 발생해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리얼포스의 무접점 스위치는 10년, 20년을 써도 끄떡없는 불로장생의 내구성을 자랑해요. 그런데 고작 소모품인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는 이유로 키보드를 뜯어내서 수리를 받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국내 정발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식 AS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도 있고 유상 AS가 된다고 해도 AS 기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경쟁 모델인 해피해킹이 AA 건전지 방식을 고집하는 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비싼 장비의 기대 수명을 고작 건전지 따위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엔지니어링 윤리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었는데 이번엔 이런 선택을 해버렸네요. 예전 영상의 악플 중에 이 시대에 무슨 건전지 방식이냐고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기계 방식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이 좀 더 진보된 배터리 형태였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닌 그냥 노멀한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거죠. 이건 애플이나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은 제품을 팔아야 이익을 얻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R1처럼 고장도 안 나고 이렇게 오래 버티면 기업 입장에서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예요. 리얼포스 커넥트를 실행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UX를 접할 수 있어요. RC1은 분명 무선 키보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APC나 키 매핑을 바꾸려면 반드시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블루투스 무선 상태에서도 데이터 통신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도 무선 상태에서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키보드를 아예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앱을 설치하려면 매번 PC에 선을 꽂아야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믿기 힘든 명백한 설계 미스이자 게으름 혹은 자만심이라고 생각돼요. 게다가 APC 기능에도 금 나누기의 흔적을 보여요. R4에서 지원하는 0.1mm 단위의 정교한 조절 기술 기능은 빠져있고 오직 4단계로만 설정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뒀어요. 사실상 폼팩터가 다르기 때문에 금 나누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하드웨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락을 걸어뒀어요. 이런 건 금 나누기나 원가 절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 인지극이라고 부르죠. 소비자는 편리함을 위해 배터리를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가치를 팔아왔던 리얼포스라면 적어도 엔지니어링 윤리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 전에 고민하실 비교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리얼포스 R4예요. 둘은 같은 리얼포스지만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형제가 아니라 태생부터 지향점이 완전 다른 기기예요. RC1은 휴대성과 컴팩트함에 집중을 했고 R4는 현존 리얼포스의 모든 기술을 이 무거운 몸체 안에 꽉꽉 채워 넣었어요. 가장 차이가 나는 건 근접 센서예요. 무선 키보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터리를 아낀다고 키보드가 잠들면 다시 타이핑할 때 첫 글자가 씹히거나 딜레이가 생기는 그 답답한 말이죠. R4는 사용자의 손이 키보드 상공에 다가오는 걸 센서가 미리 감지해요. 그래서 손이 키캡이 닿기도 전에 0.1초 만에 깨어나요. 무선의 편리함을 챙기면서 유선의 반응 속도까지 구현한 거죠. 그리고 APC 기능은 거의 변태적인 수준으로 진화했어요. R4는 22단계로 쪼갤 수 있어요. 일상 사용 시 반응 속도가 중요하다면 키 하나하나를 내 손가락에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본기에서도 차이는 명확한데요. 앞서 제가 RC1의 배터리 방식을 비판했었죠. R4는 AA 건전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배터리 수명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내부에는 묵직한 강철 보강판과 두툼한 흡입재를 채워 넣었어요. RC1은 가볍고 반발력 있는 재미있는 느낌을 주고 R4는 밀도 높고 고급스러운 진짜 도각거림을 들려줘요. R4는 묵직하고 안락한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라면 RC1은 작지만 폭발적인 운전 재미를 주는 C63AMG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고정된 장소에서 최고의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원한다면 R4로 가는 게 맞아요. 미적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RC1이 훨씬 컬러감과 폰트 각인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RC1은 이동성과 휴대성, 그리고 R4보다 좀 더 반발력 있는 재미있는 타건을 추구하신다면 더 맞으실 거예요. 두
번째 비교군은 무접점 키보드계의 영원한 숙적, 바로 해피해킹이에요. 사실 눈을 감고 두드려보면 R4보다 더 형제에 가까워요. 둘 다 똑같은 토프의 스위치를 사용했고 하우징도 플라스틱이라 타건감의 기본적인 물성은 90% 이상 유사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우징 구조가 만드는 소리의 결이 달라요. RC1은 상판, 하판, 보강판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우리가 흔히 아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반면에 해피해킹은 상판 껍데기 자체가 보강판 역할을 겸하는 마치 스포츠카의 자체와 같은 일체형 구조에 가까워요. 이 구조적 차이는 동일한 스위치를 사용했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이유예요. 해피해킹의 일체형 바디는 타건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하우징 전체에 아주 부드럽게 퍼뜨려줘요. 특히 내부의 빈 공간은 소음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통기타의 울림통처럼 작동해요. 잡소리를 잘 튜닝된 악기 소리처럼 기분 좋은 토각거림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타건감의 순수성과 소리의 지혜감만 놓고 본다면 전 해피해킹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현실이라는 벽이 있죠. 해피해킹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방향키가 없다는 점이죠. 만약 여러분이 마우스를 전혀 쓰지 않고 검은 화면에서 코드만 치는 빈편집키 사용자라면 해피해킹은 천국이겠죠. 하지만 평범한 일반인들은 엑셀도 만지고 웹서핑도 하고 포토샵도 하고 그러는 현대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독립된 방향키와 F10키를 갖춘 RC1이 압도적으로 합리적이고 범용적인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른 제품과의 비교가 아닌 제가 받은 이 기기 자체의 QC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도 이 한 대뿐이라 일반화할 순 없지만 단순히 뽑기 운을 탓하기엔 몇 가지 명확한 문제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 타건감의 편차예요. 우선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중앙부는 균일하고 단단한 느낌인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소리와 느낌이 달라져요. 더 큰 문제는 이 편차가 일관적이지 않고 구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죠. 두 번째는 스테빌라이저 소음이에요. 특히 백스페이스와 엔터, 스페이스바의 철심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별도로 윤활 작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잡음이 꽤 거슬리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바로 우측 알터키예요. 이건 소리가 아니라 눈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눌렸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요. 마치 아주 뻑뻑하게 역윤활을 해놓은 것처럼 끈적거리는 느낌인데요. 이걸 의도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키 하나만 제작 과정에서 과윤활이 됐거나 하우징에 간섭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직구로 구매했을 때 AS가 안 된다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에요. 맥에서는 잘 쓰지 않아서 넘어가더라도 윈도우에서는 이 키가 한영 전환 역할을 하잖아요. 타이핑 흐름이 끊길 정도로 이질감이 심해서 사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꽤 받아요. 제 기기가 불량인 것 같긴 한데 혹시 RC1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동일 증상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RC1이 75%라는 파격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하면서 우리에게서 뺏어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엑셀 작업의 심장, 숫자 키패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리얼포스 가문의 또 다른 식구인 이 숫자 키패드를 장바구니에 담곤 해요. 근데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녀석이 RC1의 완벽한 파트너가 될지 아니면 책상 위에 계륵이 될지 모르거든요. 구매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손맛의 통일이에요.
리얼포스로 타이핑하다가 숫자키 패드가 필요해서 이런 제품을 사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RC1의 도각거림을 느끼다가 갑자기 저렴한 플라스틱 소리를 듣는 건 마치 최고 코스 요리를 먹다가 디저트로 불량식품을 먹는 듯한 불협화음을 준다고 할 수 있죠. 리얼포스 숫자키 패드는 본체와 동일한 정정 용량 무접점 스위치를 탑재했어요. 키압 45g의 쫀득한 반발력, 특유의 정갈한 서걱거림이 RC1에서 느꼈던 감동이 숫자키 패드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엑셀에 숫자를 입력하는 단순 반복 작업조차 리듬 게임처럼 즐거워지는 경험, 이건 오직 깔맞춤에서만 오는 특권이죠. 사실 이 제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숫자를 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풀배열의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마우스가 멀어지고 어깨가 벌어져요. 하지만 분리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왼손으로 숫자키 패드를 사용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뇌가 꼬이는 느낌이 들지만 적응하면 순간 작업 속도가 1.5배 빨라지고 또 어깨 통증은 사라지는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나요. 저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가격 때문에 망설이다가 구매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근데 칭찬은 여기까지예요. 사용자들이 가장 참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유선이라는 거예요. 깔끔했던 데스크 셋업에 선이라는 오게티가 생긴 거죠. 게다가 RC1은 쨍한 화이트 톤인데 숫자키 패드는 약간 아이보리 빛이 도는 알프와 동일한 컬러와 폰트가 두껍게 프린팅된 각인이라 RC1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타건감 하나는 역시 예술이다. 비싼 계산기를 두드리는 맛이 이런 거구나 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 제품이 15만원 정도 하면서 무선도 아니고 백라이트가 없다는 건 선 넘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 제품은 일상 사용하시는 분들보단 하루 종일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나 금융권 종사자라면 정말 한번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외 일반 사용자들은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죠. 솔직하게 마무리해볼까요? 리얼포스 RC1은 결코 완벽한 키보드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수명을 다할 내장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 유선 연결만 고집하는 고집불통 소프트웨어, 그리고 선뜻 지갑을 열기 힘든 사악한 가격까지 냉정한 이성의 눈으로 본다면 쉽게 추천하기 어려운 물건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까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600g의 가벼운 데스크톱의 효율을 그대로 옮겨온 75% 배열의 생산성, 그리고 손끝에 닿는 순간 감탄이 나오는 리얼포스만의 타건감,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의 기기에 완벽하게 통합한 건 오직 RC1 하나뿐이니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 매일 다른 카페와 공유 오피스로 출근하는 디지털 노마드이시거나 딱딱한 랩탑 키보드에 지쳐 손가락의 구원을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RC1의 그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소유할 가치는 충분해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완벽하지 않은 스펙을 비판하며 외면을 할 건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지 말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